크리스마스 3일 전 리온과 위린이 산타 마을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고급스런 비행기에는 위린, 리온, 조키의 비서 석군, 카메라맨 한 명만 탔다. 그 이상의 사람은 허용되지 않았다. 카메라맨은 비행기 안에서 리온과 위린의 심정을 물었다. 몹시 설레고 산타의 부활이 기대된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오고 갔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곧 펼쳐질 산타 마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에서는 최고급 음식이 제공되었다. 위린은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특히 리온이 옆에 있는 것이 제일 그랬다. 잠시 카메라가 꺼졌다. 위린은 리온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저 기억해요? 제가 햄버거 배달도 갔었는데. 리온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했다. 물론 기억한다. 위린은 실망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둘이 뭐가 그렇게 재밌지? 조키가 껄렁한 말투로 리온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리온이 날카롭게 조키의 손을 밀어냈지만 조키는 다시 시도했다. 리온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불쾌함을 표했다. 조키의 표정이 굳어갔다. 위린은 그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가 앉았다. 카메라맨이 엄한 분위기를 알고 카메라가 다시 켜졌다. 세 사람은 카메라맨의 지시에 따라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다. 비행기는 금세 산타 마을에 도착했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요정들의 환영식이 펼쳐졌다. 하얀 눈이 덮인 마을의 요정들은 빛을 내는 불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요정들은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했다. 잠시 후 마련된 무대에서 리온이 공연을 펼쳐졌다. 요정들도 리온의 무대를 넋을 잃고 바라봤다. 요정들 눈에도 리온은 무척 아름다운지 감탄사가 이어졌다. 거기에 눈을 못 떼고 보는 위린도 있었다. 세계 사람들은 처음으로 산타 마을을 생중계로 보았다. 최고의 시청률을 나타냈다. 산타 마을의 온도와 습도까지 느낄 수 있는 홀로그램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너무나 생생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카메라는 산타 마을 곳곳을 촬영했다. 며칠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찍어내는 공장, 그 안에서 흥에 겨워 노래하며 일하는 요정들, 연신 호호를 외쳐대며 선물 공장을 누비는 산타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로만 듣던 산타와 요정이 눈앞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위린에게는 물론 리온에게도 이 광경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산타는 조키의 부탁대로 착한 아이들에 대한 칭찬도 했다. 착한 아이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허허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자신이 착한 아이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포요정은 이런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전까지 알던 산타는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는 말을 늘 했었다.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니. 포요정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분명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했다. 산타 마을에 온 지 이튿날은 할 일이 없었다. 3일을 머무는 동안 첫날은 산타 마을 곳곳을 소개했고 마지막 날은 산타가 선물을 배달하고 요정들이 배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됐다. 둘째 날은 산타와 식사하는 장면만 보내고 카메라가 꺼졌다. 저녁이 되자 조키와 석군, 카메라맨은 요정들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위린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을 거다. 지금이 기회였다. 리오는 산타의 직문을 두드렸다. 산타와 산타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오는 할 말이 있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리오는 산타의 직문을 단단히 단속하고 자리에 앉았다. 환각의 마을로 가는 길을 아시죠? 리오는 다짜고짜 질문부터 했다. 산타와 그의 부인은 금기어를 들은 듯 놀란 표정으로 리온을 바라봤다. 리오는 네모나게 접힌 진지를 꺼내 영상을 클릭했다. 환각의 마을에서의 피를 채취하고 있는 리버의 모습이었다. 자세히 보세요. 산타는 환각의 마을에 기분 나쁘게 춥고 습한 기온의 인상이 굳었다. 리오는 다른 영상도 들었다. 리버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영상이었다. 자신을 찾으러 와달라는 영상이었다. 두 번째 영상은 리버의 얼굴이 아주 또렷했다. 산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눈을 감았다. 기억나는구만. 산타는 리버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10년도 더 전에 리버가 한번 산타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가 산타 마을에 온 날을 산타도 요정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야가 계속되던 겨울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요정과 산타는 집안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산타의 직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요정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집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고 있었다.
산타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은 발부터 머리끝까지 연결된 몸에 쫙 붙는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가 리버기였다. 여기가 산타 할아버지 집 맞죠? 남자는 난도의 빛과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긴 어떻게? 모두 귀신을 본 듯 놀란 얼굴을 했다. 산타 마을의 전기막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했다. 여기를 들어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도 수십 년 전에 발길을 끊었다. 남자는 자신이 입은 수트에 모자를 벗으며 웃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듯 수트를 두드렸다. 이 옷이 이곳에 들어오게 해줬죠. 그 수트는 리버기 직접 골드라인 전기 입자를 연구해 만든 거였다. 산타 부인은 뜨거운 코코아를 내왔고 리버는 몸을 녹이며 한숨을 돌렸다. 요정들이 산타의 집 창가로 모여들었다. 산타는 이 사람이 경계할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잠자코 기다리기만 했다. 산타가 리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동안 리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집 내부와 붉은 산타 옷이 보였다. 그리우시겠어요? 리버가 처음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다. 산타가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자 리버는 벽에 걸린 옷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만들고 배달하던 때 말이에요.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산타는 잠시 경계에 마음도 있고 리버의 말에 동조했다. 사람들이 산타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죠. 산타는 이 낯선 여행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야도 없이 좋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잖소. 리버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산타의 도움을 받아 골드라인을 해제하고 사회 시스템을 쥐고 있는 샌도의 힘을 빼서 돈을 분배하고 의료보험을 핑 구역까지 확산시키고 사회 재반 시설을 모든 사람에게 분배시키는 등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 그 후에는 산타 마을 공장을 이용해 핑 구역 노동자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거였다. 골드라인을 해제하려면 북극의 오로라와 산타만 몰 수 있는 마차, 오로라를 담을 선물 가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의 이야기는 산타의 마음을 뜨겁게 했지만 실현시키기엔 허무맹랑해 보였다. 산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하룻밤을 생각하고 다음날 산타는 강당의 요정들을 불러 모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졸 요정이 말했다. 찬성이에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일만 하다니. 아이들에게 꿈이 적힌 편지도 받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 선물도 만들고 싶어요. 졸의 이야기를 듣던 포 요정도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만 있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골드라인을 해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버는 확성기 앞에 나섰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골드라인을 해제하고 산타 마을을 거점으로 자립회사가 세워지면 그 수익으로 아이들 학교부터 지을 겁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해봐야 알겠죠. 리버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말했다. 요정들은 이터무니없지만 아름다운 계획에 감동하며 대부분 찬성했다. 전체 회의가 끝나고 산타와 둘이 남았을 때 리버는 말했다. 그 전에 환각의 마을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해요. 산타는 리버의 말에 놀란 눈빛으로 숨을 멈추었다. 환각의 마을은 산타가 성인으로 임명될 때의 스톤 나무에 있는 스파 악령들은 봉인한 곳이다. 1700년 전에는 애기에 붙은 스파 악령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타심을 앗아가기도 했다. 악령을 봉인하긴 했지만 그가가 계속되는 날에는 습하고 어두운 기운이 강해져 봉인된 환각의 마을의 길이 조금씩 열렸고 그 사이를 빠져나온 악령들이 탐욕을 가진 몇몇의 인간들과 거래를 했다. 그래도 그럭저럭 인간의 이성과 선한 본성이 잘 싸워왔고 산타와 요정들 역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했었다. 하지만 샌도가 악령과 거래를 하면서 악령의 힘이 점점 강해졌고 오히려 산타 마을이 봉인된 꼴이 되었다. 그곳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환각의 마을 길을 더 열 수도 있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에피 악령이 묶이고도 세상엔 골드라인이 쳐졌고 학교를 가고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발려가고 있는데요. 그게 다 악령에 덮인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에피는 지금만 구역의 큰 수입원이고 핑 구역 사람들은 중독돼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악순환만 만들고 있어요. 그 봉인됐다는 환각의 마을은 도대체 뭘 봉인한 걸까요? 리버는 비통하다는 듯 말했다. 산타는 한숨을 내쉬었다. 리버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환각의 마을을 가서 어쩌자는 건가? 그럴 바에 차라리 에피를 민중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리버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환각의 마을로 갈 수 있는 법을 아시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고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산타는 환각의 마을에 가는 법을 알긴 했지만 그것은 평생에 2번만 허용되었다. 1700년 전에 환각의 마을을 봉인할 때 그 입구에 도단한 붉은 꽃, 유나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유나는 사람들이 환각의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경고를 해주는 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환각의 마을은 봉인됐고 그때 산타가 그 꽃을 가지고 와 꽃잎을 즙을 내 젤리로 만들었다. 악령의 손을 잡고는 환각의 마을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은 그 입구에서 다 죽어버린다. 유나라는 꽃을 먹고 그것이 몸에 퍼지면 환각의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산타는 젤리로 만들었고 단 2개의 젤리가 만들어졌다. 그곳은 그냥 들어가면 몸이 다 타버리네. 이 젤리가 몸에 퍼지면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들어가면 그곳에 잡혀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령들도 볼 수 있을 거야. 일주일간만 효력을 발휘하네. 환각의 마을을 나올 때는 잠들어 있는 요정들을 깨우게 요정들이 도와줄 거야. 그런데 정말 악령과 거래를 하면 에피가 민중의 것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봐야죠.